한국은 즉시 가동을 중단하라. 시진핑의 최후 통첩이 날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단 10초, 핵미사일이 고철덩어리가 되는 순간을 목격한 베이징은 경악했고 미국조차 한국을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한국 기술을 목격한 초강대국들은 할 말을 잃었죠. 10년간 극비리에 4조 원을 투입한 프로젝트, 대체 한국은 무엇을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부터 70년 핵공포를 단숨에 종결시킨 한국의 충격적 기술,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저는 프랭클린 로렌스입니다. 은퇴한 물리학자죠. 뉴멕시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70년 전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터졌던 트리니티 실험장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입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면 끝없이 펼쳐진 붉은 모래와 메마른 관목들만 보여요. 마치 핵전쟁 이후의 세상을 미리 보는 것 같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CNN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내일 오전 10시에 7번째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엔 수소폭탄 실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인류는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다음 뉴스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가 즉각 대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24시간 내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말을 할까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 건 아닐까?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빅터 샌더스였습니다. 20년 전 NSA 국장을 지냈던 친구죠. 그가 연락해 올 때는 항상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을 때뿐이었어요. 프랭클린, 뉴스 봤어? 방금 보고 있었네. 한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입수한 정보가 있어. 한국이 지난 10년간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대. 예산만 4조 원이 넘는다고 해. 4조 원. 그게 달러로 환산하면 30억 달러가 넘지. 맨해튼 프로젝트 규모야.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제가 젊은 시절 참여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빅터. 설마 한국이?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프로젝트 코드명은 확인했어. 청룡이라고 하더군. 청룡. 동양의 전설 속 용. 하늘을 지배하고 비와 번개를 부른다는 신화 속 존재. 왜 하필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프랭클린, 너가 확인해 줄 수 있겠어? 다음 주에 서울에서 국제양자물리학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너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핵무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너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핵무기의 아버지.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었죠. 전화를 끊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 있었어요. 젊은 여성 장교였는데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핵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뀐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사막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70년 전 이곳에서 터진 첫 번째 원자폭탄의 섬광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하늘이 이렇게 붉었죠.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까지 앞으로 20시간. 한국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최근 과학기술 동향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그리고 전자기 펄스 기술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더군요. 특히 카이스트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되자 빅터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프랭클린, 방금 정보원으로부터 연락받았어. 한국 정부가 전군에 특별 경계령을 내렸대. 그리고 제주도 남쪽 해상에 이상한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다고 해. 이상한 시설물? 거대한 안테나 같은 거래. 직경이 100m가 넘는다고 하더군. 안테나. 그것도 거대한.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기 펄스, 양자 기술, 거대 안테나. 설마 한국이... 빅터, 내가 서울에 가봐야겠어. 당장 비행기표를 예약할게. 조심해.
지금 동북아시아는 화약고나 다름없어. 전화를 끊고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방사선 측정기. 70년 전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낡은 측정기였죠. 왜인지 이번 여행에 필요할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계속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성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맹국 간 사전 협의 없이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하며 모든 당사국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까지 이제 15시간. 한국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곧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예감이 맞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뉴멕시코의 사막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70년 전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곳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그 상자를 다시 닫으려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한국의 청룡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한 영원한 후회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29분. 뉴멕시코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폭발이 일어났던 그 순간을요. 저는 당시 23의 젊은 물리학자였습니다. 오펜하이머 박사 밑에서 일하며 원자폭탄의 기폭 장치를 설계했죠. 폭발의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섬광이 터졌습니다. 태양보다 밝은 빛이었어요. 몇 초 후 거대한 버섯구름이 하늘로 치솟았죠.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성공이라고 외치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오펜하이머 박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힌두 경전의 한 구절을 중얼거렸죠.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불과 3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폭탄으로 죽었어요. 그 후로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10년 전 저는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평화기념관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는 원폭 생존자였습니다. 온몸에 켈로이드 흉터를 가진 그 노인은 제게 말했죠. 당신들이 만든 폭탄으로 제 가족이 모두 죽었습니다. 아내와 세 딸이 제 눈앞에서 제가 되어 사라졌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핵무기 폐기 운동에 평생을 바쳤죠. 하지만 세상은 제 바람과 반대로 갔습니다.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었고 더 강력한 폭탄이 개발되었어요. 빅터가 보내온 추가 정보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청룡 프로젝트 15년 전 천안함 사건 직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46명의 젊은 수병들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그 사건 말이에요. 한국은 그때부터 뭔가를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자료를 더 뒤지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는 최혜원이라는 젊은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겨우 34살인데 카이스트 양자물리학과 교수이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죠. 천재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의 경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문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양자 얽힘을 이용한 원거리 입자, 제어, 전자기 펄스의 양자적 증폭 효과, 핵분열 연쇄 반응의 양자적 간섭 현상. 모두 이론 물리학의 최첨단 분야였지만 묘하게도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국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거대한 도시. 70년 전 폐허였던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곳곳에 무장한 군인들이 보였고 보안 검색도 평소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까지 이제 8시간. 한국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것 같았죠. 호텔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이런 때에 한국에 오시다니 용감하시네요. 과학학회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북한이 또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니요? 보통은 미국이나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직접 나선대요. 뭔가 비밀 무기라도 있는 것 같던데. 비밀 무기?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내일 학회 프로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최혜원 박사의 발표가 있었어요. 제목은 양자 파동의 거시적 증폭과 응용. 겉보기엔 평범한 학술 발표 같았지만 제 직감은 그 속에 청룡 프로젝트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TV를 켜니 모든 채널이 북한 핵실험 카운트다운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핵 위협 앞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년간 준비해왔습니다. 내일 아침,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한국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를 만든 건 아니겠죠? 방사선 측정기를 꺼내 작동시켜봤습니다. 정상 수치였어요. 적어도 아직은 핵물질을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청룡이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동양의 용은 비와 번개를 부른다고 했죠. 번개, 전자기, 펄스. 설마. 빅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것 같아. 핵무기가 아니야. 그보다 더 무엇일까요? 더 무서운? 아니면 더 혁명적인?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북한이 정말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국의 청룡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오가는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이 평화가 내일도 계속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될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상자를 닫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북한의 핵실험까지 3시간을 남겨두고 학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코엑스는 이미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불안해 보였습니다. 핵실험이 임박했는데도 학회를 강행하는 게 이상했죠. 등록 데스크에서 이름표를 받으며 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학회를 진행하는 게 안전한가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 그 단어가 묘하게 불길했어요. 최혜원 박사의 발표는 오전 10시 정각,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한 시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걸까요? 강당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앞쪽에 앉아 최 박사를 기다렸습니다. 9시 55분, 그녀가 무대에 올랐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최혜원입니다. 오늘은 양자 파동의 거시적 증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핵실험 경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박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곧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녀가 노트북에서 뭔가를 클릭했습니다. 순간 강당의 대형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북한 핵실험장의 위성 영상, 다른 쪽은 제주도 남쪽 해상의 거대한 안테나 시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것은 양자 얽힘을 이용한 원거리 핵분열 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 모습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지금 이 순간에 10시 정각 북한 핵실험장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하갱도 입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핵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주도의 안테나가 푸른 빛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최 박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청룡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양자 얽힘 상태의 입자들이 북한 핵실험장의 플루토늄 원자핵과 공명하고 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단 10초였어요. 북한 핵실험장의 영상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상됐던 거대한 폭발 대신 그저 작은 연기만 피어올랐을 뿐이었어요. 지진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핵분열 연쇄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차단되었습니다. 플루토늄은 이제 그저 방사성 금속 덩어리일 뿐입니다. 강당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방금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니. 한 러시아 과학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불가능합니다. 양자 얽힘으로 그런 거시적 효과를 낼 수는 없어요. 최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양자 파동을 증폭시켜 것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복잡한 수식과 도표들이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 펄스를 양자, 얽힘 상태와 결합시켜 원거리에서 핵물질의 임계 질량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었죠. 이 기술의 핵심은 선택성입니다. 오직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에만 작용합니다. 다른 물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미국 국방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물었어요. 그럼 이 시스템으로 전 세계 모든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공격이 아닌 방어입니다. 최 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국은 70년간 핵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대신 핵무기를 무의미하게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이건 전쟁 행위다. 타국의 무기 체계를 무력화하는 건. 최 박사가 그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전쟁 행위요? 우리는 단지 핵무기가 작동하지 않게 할 뿐입니다. 총을 쏴도 총알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죠. 이게 공격인가요? 방어인가요? 철학적인 질문이었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공격이 아닌 방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최 박사를 따라갔어요. 복도에서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최 박사님, 프랭클린 로렌스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알고 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당신의 논문을 모두 읽었어요. 그녀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연민 같기도, 이해 같기도 한. 왜 이 기술을 공개한 겁니까? 비밀로 해둘 수도 있었는데. 비밀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이 한국만의 것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당신은 70년 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죠. 이제 우리가 그 상자를 닫으려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뒷면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밤 이곳으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최 박사가 떠난 후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강남의 한 빌딩 주소였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밖으로 나오니 거리가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 핵실험 실패 소식이 퍼진 것이죠. 어떤 이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기사가 말했어요. 드디어 했네요. 우리가 핵무기를 막았다고요. 이제 북한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한국이 판도라의 상자를 닫았다면 그 열쇠를 원하는 자들이 곧 나타날 거라는 걸. 호텔방에서 빅터에게 전화했어요. 빅터, 상상 이상이야. 한국이 정말로 해냈어.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만들었다고. 뭐라고? 그게 가능한가?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북한 핵실험을 10초 만에 막았다고. 전화 저편에서 빅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모든 걸 바꿀 거야.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모두가 한국을 주목할 거야. 그래서 걱정이야. 이 기술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최 박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인류 역사가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것을. 밤 9시 강남의 한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었지만 입구에 경비가 삼엄했어요. 신분증을 확인한 경비원이 절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연구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청룡 프로젝트의 심장부였던 거죠. 최혜원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로렌스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중앙 통제실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청룡 시스템의 두뇌입니다. 전 세계 핵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지구 전체의 3D 지도가 떠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여기저기 표시되어 있었는데 각각이 핵무기 보관 시설이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13,080개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핵물질은 고유한 방사능 신호를 냅니다. 우리의 양자 센서는 그 신호를 감지할 수 있죠.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강태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사님, 미국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하고 있어요.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로렌스 박사님, 함께 하시겠어요? 당신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가 연결되자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여러 고위 장성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최 박사,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방장관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핵시대를 끝낼 준비를 했을 뿐입니다. 장관님, 동맹국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이건 배신입니다. 최 박사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배신이요? 우리는 70년간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줬나요? 천안함 46명의 용사들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최 박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우리의 핵 억지력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의 핵 억지력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핵무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죠.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어요. 만약 러시아나 중국이 이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안이요? 최 박사가 강태성에게 눈짓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평화 방패 조약. 모든 핵보유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청룡 시스템을 유엔 관리하에 두고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보호받게 하는 거죠. 미친 짓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프랭클린 로렌스입니다. 70년 전 핵무기를 만드는 데 참여했죠. 화면 속 장성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우리는 핵무기가 전쟁을 끝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새로운 공포의 시작이었을 뿐이죠. 이제 그 공포를 끝낼 기회가 왔습니다. 로렌스 박사, 당신이 왜 거기 있는 겁니까? 진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옳다고요. 국방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24시간 안에 백악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행동도 자제하길 바랍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어요. 최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강태성이 또 다가왔어요. 박사님, 러시아와 중국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도요. 북한이요? 네. 김정은이 직접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협상을 원한다고요. 최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핵무기가 무력화되니 이제야 대화를 원하는군요.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제가 왜 당신을 초대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당신은 핵무기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 죽음도 목격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세요. 그녀가 한쪽 벽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거대한 금속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청룡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양자 얽힘 생성기죠. 장치에 가까이 다가가니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치 하나로 지구 전체의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다니 정확히는 통제가 아닙니다. 무력화죠. 우리는 누구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핵무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할 뿐이에요. 강태성이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박사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올라온 뉴스가 있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 핵미사일 기지의 비상 경계령, 중국 전략 핵잠수함 긴급 출항, 미국 데프콘3 발령. 벌써 시작됐군요. 최 박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강태성, 2단계 준비를 시작하세요. 2단계요? 제가 물었어요. 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청룡 시스템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오늘 보신 것처럼 개별 핵실험을 막는 것, 2단계는 광역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3단계는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3단계는 전 지구적 핵 무력화입니다. 모든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불능화시키는 거죠.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죠. 연구실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두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박사가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한국 전쟁 당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미군이 떠난 후 북한군에게 잡혀 고문받다 돌아가셨죠. 할머니는 평생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셨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닙니다. 다만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공포를 겪지 않길 원했을 뿐이에요.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로렌스 박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곧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핵무기를 만든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니까요. 다음날 새벽,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기 3시간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방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최 박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지금 즉시 통제실로 와주세요.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달려간 통제실은 비상사태였어요. 모든 스크린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작했어요. 실제 핵탄두를 장착한 둥펑 41이 발사 대기 중입니다. 강태성이 보고했습니다. 인공위성 영상 확인했습니다. 3개의 이동식 발사대가 발사 위치에 있어요. 최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실제로 쏠 건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을 시험하려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또 다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박사님, 러시아도 움직입니다. 캄차카 반도에서 토폴 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발사 준비 중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제3차 세계대전 직전 같았죠. 최 박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청룡 시스템 2단계 가동 준비하세요. 동북아시아 전역에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박사님, 아직 정보 승인이, 지금은 승인을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실수로라도 핵미사일이 발사되면 끝이에요. 연구원들이 일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양자 얽힘 생성기가 웅웅거리며 작동했습니다. 에너지 충전 시작. 20%, 40%. 갑자기 한라인이 울렸어요.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최 박사, 지금 미국 대통령과 통화 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마세요. 각하, 그들이 먼저 도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뿐만 기다려주세요.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북한도 움직입니다.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어요.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보유국이 무력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제가 최 박사에게 말했어요. 이건 계획된 겁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요. 8분이 지났을 때 중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사 징후 포착, 둥펑 41한기가 점화됐습니다. 순간 통제실이 얼어붙었어요. 실제로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니? 최 박사가 외쳤습니다. 청룡 시스템 즉시 가동. 최대 출력.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거대 안테나가 푸른 빛을 내며 작동했어요. 동시에 전국 곳곳에 숨겨져 있던 보조 안테나들도 함께 작동했습니다. 10초. 정확히 10초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둥펑 41. 상승 중 엔진 정지. 그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 지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떨어졌어요.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핵탄두 무력화 확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즉시 대응했어요. 토폴 M 2기 동시 발사. 최 박사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북쪽, 구역 집중, 패턴 베타 실행. 또다시 10초. 2기 모두 무력화. 시베리아 벌판에 추락했습니다. 이번엔 북한 차례였어요. 스커드 3기 발사 준비. 아니, 발사 취소합니다. 북한이 물러서고 있어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실패를 보고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최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전 세계로 송출되는 긴급 방송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청룡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어떤 핵 공격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핵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 세계가 들끓었어요. 트위터와 유튜브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마비됐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어요. 한국의 일방적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동맹국 간 사전 협의 없이. 하지만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핵전쟁을 막을 방법을 찾았다. 한국이 세계를 구했다. 노벨 평화상은 한국 것.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일본 총리였습니다. 최 박사님, 일본은 한국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핵무기의 피해를 아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청룡 시스템을 지지합니다. 이어서 독일 총리도 연락해왔어요. 유럽연합은
한국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환영합니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까지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강태성이 보고했어요. 유엔 안보리가 30분 후로 앞당겨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참여한대요. 최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유엔 안보리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15개국 대표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의장국이었던 프랑스 대표가 발언했어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과연 축복인지 재앙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공격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국제 질서 위반입니다.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타국의 무기 체계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제가 손을 들었어요.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의장이 허락했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프랭클린 로렌스입니다. 70년 전 저는 젊은 과학자로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폭탄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 70년간 인류는 핵전쟁의 공포 속에 살았죠. 쿠바 미사일 위기, 체르노빌, 후쿠시마. 우리는 몇 번이나 멸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일방적 행동이 정당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핵무기의 공포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중국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독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협입니다. 최 박사가 일어섰어요. 우리는 독점할 생각이 없습니다. 청룡 시스템을 유엔 관리하에 두고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보호받게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핵보유국은 단계적 핵군축에 동의해야 합니다. 미국 대표가 반발했어요.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그럼 우리도 기술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흘렀어요. 그때 의회의 인물이 발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였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했고 그 대가로 침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청룡 시스템이 있었다면 핵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지지합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남아공 등 핵무기를 포기했던 국가들이 차례로 지지를 표명했어요. 결국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청룡 시스템의 국제 관리와 단계적 핵군축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한 표결이었죠. 찬성 11, 반대 2, 기권 2. 미국과 러시아만 반대했고 중국과 영국은 기권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안은 통과됐어요. 유엔 결의안 통과 일주일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핵 없는 세계를 위한 제네바 회의. 전 세계 193개국 대표가 모였죠. 저는 한국 대표단의 특별 고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최혜원 박사와 함께 메인 회의장으로 들어갔을 때 수천 명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개막식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핵시대의 종말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길이 과연 평화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기술 검증이었어요. 각국의 핵물리학자들이 청룡 시스템을 검토했습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소장이 발표했어요. 3일간의 검증 결과 청룡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합니다. 양자 얽힘을 이용한 원거리 핵분열 억제는 과학적으로 타당합니다. 러시아 쿠르차토프 연구소 대표도 마지못해 인정했죠. 기술적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로 모든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두 번째 세션에서 시작됐어요. 각국의 입장 표명 시간이었죠. 미국 국무장관이 먼저 나섰습니다. 미국은 70년간 핵 억지력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 균형을 깨뜨릴 것을 우려합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동조했어요. 핵무기는 대규모 전쟁을 막는 억지력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재래식 전쟁이 늘어날 것입니다. 중국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이 이 기술로 새로운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까? 그때 최 박사가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대표님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한국 전쟁 당시의 참혹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3년간 300만 명이 죽었죠. 그 후 70년간 우리는 핵전쟁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어요. 천안함 용사들의 얼굴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핵 억지력이 지켜주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선의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복수가 아닌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대신 그것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찾았죠. 이제 그 기술을 인류와 나누려 합니다. 갑자기 회의장 밖에서 함성이 들렸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핵 없는 세계를 원한다. 한국이 옳다. 평화를 선택하자. 미국 국무장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론이 한국 편이라는 걸 알았겠죠. 휴식 시간에 미국 대표단이 저를 찾아왔어요. 로렌스 박사, 당신은 미국인입니다. 왜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70년 전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봤습니까? 미국의 안보요?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하면 미국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안보는 핵무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세 번째 세션은 실무 협상이었습니다. 청룡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죠. 한국 외무장관이 구체적 제안을 했어요. 첫째, 청룡 시스템은 UN 직속 기구가 관리합니다. 둘째, 모든 핵보유국은 5년 내 핵탄두를 50% 감축합니다. 셋째, 10년 내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즉각 반발했어요. 너무 성급합니다. 최소 20년은 필요합니다. 20년이면 또 다른 히로시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협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각국이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아갔죠. 그런데 넷째 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두 핵보유국 간의 충돌,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파키스탄 대표가 외쳤어요. 인도가 먼저 도발했습니다. 우리는 핵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 대표도 맞받았죠. 파키스탄이 핵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것입니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때 최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핵을 사용해도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룡 시스템은 이미 남아시아 상공에서 작동 중입니다. 어떤 핵무기도 폭발하지 않을 겁니다. 파키스탄 대표가 분노했어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긴장된 몇 시간이 흘렀어요. 다행히 양국 정상이 직접 통화하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핵 옵션이 사라지자 대화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 사건은 회의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핵무기 없는 세계가 실제로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죠. 다섯째 날, 드디어 최종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제네바 평화협정. 내용은 이랬어요. 1. 청룡 시스템은 UN 평화유지군이 관리한다. 2. 모든 핵보유국은 7년 내 핵무기를 70% 감축한다. 3. 15년 내 완전한 핵 폐기를 달성한다. 4. 한국은 청룡 기술을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5. 핵무기 개발 시도 시 즉각 제재한다. 193개국 중 189개국이 서명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만 보류했죠. 하지만 그들도 압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서명을 요구했거든요. 폐막식에서 UN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핵시대의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 박사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죠. 그녀 말이 맞았어요. 협정은 시작일 뿐, 실행이 진짜 도전이었죠. 제네바 회의가 끝난 후 72시간, 세계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여전히 협정 서명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최 박사와 함께 청룡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전 세계 핵시설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강태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큰일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비밀 회동을 가졌대요.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고. 최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들은 핵 패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일본 총리였습니다. 최 박사님, 일본은 한국을 돕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 비공식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핵을 포기했거나 핵 개발을 자제해온 강국들이 한국 편에 선 것이죠. 독일 총리와의 화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최 박사님, 우리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죄를 속죄하는 길은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모든 기술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도 총리도 연결됐어요. 간디의 나라로서 우리는 비폭력을 지지합니다. 청룡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비폭력 저항입니다. 하지만 3대 핵 강국의 압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미국 대통령이 전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한국이 72시간 내에 청룡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으면 동맹 관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러시아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의 전략 무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입니다. 중국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과의 모든 경제 교류를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렸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원화 가치도 떨어졌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고 해외 동포들이 성금을 보내왔죠. 48시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속보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한국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려면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이 그 길을 열었다. 스페이스X의 모든 위성을 청룡 시스템 지원에 제공하겠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까지 한국 지지를 선언했어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한국 편에 선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에 쓰는 돈으로 기후변화와 싸워야 합니다. 한국이 옳습니다. 60시간이 지났을 때 상황이 급변했어요. 강태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러시아 내부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대요. 젊은 장교들이 핵 폐기를 요구하며 실패했대요. 하지만 러시아 내부도 분열되고 있다는 신호죠. 그때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미국 상원에서 대통령의 한국 제재안이 부결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었어요. 상원의원 한 명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중국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홍콩, 대만은 물론 본토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죠. 핵무기보다 민생이 먼저다. 청룡을 지지한다. 최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로렌스 박사님,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됐어요. 마지막 카드요? 그녀가 전 세계로 생중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2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모든 언론이 주목했어요. 3대 핵강국 국민들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72시간 후 전 세계 동시 국민 투표를 실시합시다. 핵시대를 끝낼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대담한 제안이었어요. 정부를 넘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거죠. 투표는 블록체인으로 진행되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인류 스스로 결정하게 합시다. 미국 대통령이 즉각 반발했어요. 주권 국가의 안보 문제를 투표로 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어요.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료로 투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유엔도 감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어요. 71시간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올리가르이 한 명이 폭로를 했어요. 러시아 핵무기의 70%는 이미 노후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었죠. 이어서 중국 내부 고발자도 나타났어요. 중국 핵미사일 절반이 가짜입니다. 예산은 횡령됐고요. 미국도 타격을 받았어요. 전직 국방부 관리가 증언했죠. 미국은 매년 핵무기 유지에 500억 달러를 씁니다. 그 돈이면 전 국민 의료보험이 가능합니다. 72시간 종료 1시간 전 한국 대통령이 최후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무력이 아닌 진실의 힘으로 싸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죠. 청룡 시스템의 기술 일부를 지금 공개합니다. 모든 나라가 연구할 수 있도록 최 박사가 버튼을 눌렀어요. 청룡 시스템의 기초 이론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열광했어요. 동시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 이 기술을 막을 명분도 사라졌죠. 72시간이 끝나는 순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패배한 장군 같았어요. 미국은 제네바 협정에 서명하겠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와 중국도 서명 의사를 밝혔어요. 통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최 박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네바 협정 서명식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최 박사와 함께 한국 대표단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강태성과 청룡 프로젝트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핵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는 그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대통령, 중국 주석이 차례로 서명했죠.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은 한국 대통령이었어요. 이 서명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승리입니다. 서명이 끝나자 청룡 시스템 전면 공개 행사가 시작됐어요. 최 박사가 전 세계 과학자들 앞에서 기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청룡 시스템의 핵심은 양자 얽힘을 거시 세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특수 제작된 양자 컴퓨터가 핵물질의 양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MIT, 옥스퍼드, 모스크바 대학의 교수들이 경탄했어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구현하다니 10년 안에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때 러시아 과학자 한 명이 물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을 악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마비시킬 수 있지 않나요? 최 박사가 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시스템은 오직 무기급 핵물질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화면을 바꿨어요. 청룡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아닌 집단지성으로 작동합니다. 최소 5개국 이상의 동의 없이는 가동되지 않아요. 영국 대표가 감탄했죠. 권력 분산을 기술적으로 구현했군요. 행사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어요. 청룡 시스템의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코드명 백호입니다. 백호? 또 다른 전설의 동물 이름이었죠. 백호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싸우는 기술입니다. 양자 기술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분해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술렁였어요. 핵무기를 막는 기술을 환경 문제에 응용한다니 우리가 핵전쟁을 막았듯이 이제 기후 재앙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도 인류와 공유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이 단순히 핵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 거였죠. 저녁 리셉션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최 박사를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청룡의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파키스탄과 인도 대표가 함께 왔어요. 우리는 동시 핵 폐기를 선언합니다. 70년간의 대립을 끝내겠습니다. 북한 대표도 조용히 다가왔죠. 우리도 대화할 준비가 됐습니다. 최 박사는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손자들에게 영상 통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TV에 나왔어요. 영웅이에요. 10살짜리 손녀가 말했죠. 영웅은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큰 실수를 했고, 이제야 그걸 바로잡은 거야. 어떤 실수요? 무서운 폭탄을 만드는 걸 도왔단다. 하지만 이제 그 폭탄이 터지지 않게 됐어. 그럼 이제 전쟁이 없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세상이 끝날 걱정은 안 해도 돼. 손자들과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야경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벨위원회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한국 국민 전체에게 수여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 전체가 수상자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은 최혜원 박사와 청룡 프로젝트 팀에게 수여합니다. 최 박사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10년간 비밀리에 헌신한 수백 명의 과학자들, 그리고 평화를 선택한 한국 국민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군수업체들이 반발했고 핵 과학자들 중 일부는 실직을 걱정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핵무기 과학자들을 위한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지식을 평화적 목적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러시아 사로프, 중국 시안의 핵무기 연구소들이 하나둘 우주개발, 의료기술, 에너지 연구소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최초의 핵무기 해체식이 열렸어요. 장소는 상징적이게도 히로시마였습니다. 미국이 먼저 핵탄두 100개를 해체했고 러시아와 중국이 뒤를 이었죠. 해체된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재활용됐어요. 파괴의 도구가 에너지원이 된 거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원폭 피해자 대표가 말했습니다. 78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최 박사가 답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세대가 핵무기를 끝내고
다음 세대는 전쟁 자체를 끝낼 것입니다. 3개월 후, 유엔에서 청룡 의정서가 채택됐어요. 모든 국가가 청룡 시스템의 보호를 받되 핵무기 개발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북한도 마침내 서명했어요.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핵무기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필요 없다. 그 대신 북한은 경제 개발 지원을 받기로 했죠. 저는 최 박사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건가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전 천안함 사건 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힘의 균형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그래서 균형 자체를 없애기로 한 거죠.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아니에요. 그저 절박했을 뿐이죠. 작은 나라의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지금 저는 다시 뉴멕시코 사막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창밖의 사막은 여전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7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게가 마침내 가벼워졌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온 편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감사 편지예요. 핵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됐다는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의 편지죠. 어제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소련의 핵도시였던 곳들이 과학기술 단지로 재탄생할 계획이라고요.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들은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고요. 청룡 시스템은 이제 24시간 작동하며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핵실험도 핵 위협도 없었어요. 인류는 드디어 자기 파괴의 공포에서 벗어난 거죠. 최혜원 박사는 약속대로 백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양자 기술. 어쩌면 기후 위기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국제 정치였어요. 핵 위협이 사라지자 대화와 협력이 늘어났죠.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70년 만에 국경 개방을 논의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갈등과 분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류 멸망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졌죠. 어젯밤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로 핵무기가 모두 사라질 거예요? 아직 다는 아니란다. 하지만 곧 사라질 거야. 너희가 어른이 될 때쯤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겠지? 다시 만들 수도 있지 않아요? 만들어도 청룡이 지키고 있으니 소용없어. 마치 물총을 가지고 탱크와 싸우는 것처럼 무의미하지. 오늘 아침 한국에서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최 박사가 보낸 거였어요. 작은 수정 조각이었는데 청룡 시스템의 양자 결정 조각이라고 하더군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로렌스 박사님, 이것은 평화의 조각입니다. 파괴를 만드셨던 손이 이제는 평화를 지켰다는 증거로 간직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청룡의 푸른 빛이 핵무기를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핵무기가 사라진 날, 그 푸른 빛은 희망의 빛이 되겠죠? 지금까지 핵시대에 도전한 한국의 기적, 청룡 프로젝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가장 작은 나라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꿈꾸는 평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